봄이면 화사한 복사꽃이 어김없이 피어나는 그곳.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추억 속에 그리운 풍경을 간직한 그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세종시로 다시 태어나는 충남 연기군입니다. 오랜만에 덜컹거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자연스레 낭만에 젖게 되는데요. 먼저 도착한 곳은 조치원역.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조치원역은 도로가 발달한 요즘에도 연기군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수백 번을 기차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눈에 익고 귀에 익었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조치원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엔 말이죠, 아주 옛날 것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 의외로 많답니다. 기대되시죠? 역 바로 앞에는 오래된 시장이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가게들 사이로 세월 저편 너머에 있는 듯한 옛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설시장이 된 조치원 시장에는 아직도 5일장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4일과 9일인 장날이면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시장 뒤쪽에는 노점도 섰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곳은 화분을 파는 가게. 화사한 꽃과 함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줄기 탁 올라가니까. 이걸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요. 옆에는 갖가지 모종을 파는 좌판도 벌어졌습니다. 각종 씨앗들이 싹을 피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소는 물론 팥과 콩, 씨감자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씨앗을 고르는 손길에서 올 한 해 농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기 콩 이만한 거 콩 저기 큰 거 있잖아요. 저거 1,000원어치 샀어. 여기는 이것저것 샀네. 이거 바로 이거 저기 무수간 갈면 바로 뜯어먹어. 무수는 한 달 안에 나온. 봄하면 향긋한 나물이 빠질 리 없죠. 갓 캐온 냉이며 쑥, 달래, 취가 바구니마다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남을 판 돈으로 할아버지께 작은 선물을 사다 줄 요량이라는데요. 이거는 직접 뜯은 게요, 내가. 직접 뜯으셨어? 야, 아이고, 이거 안 뜯으면은 이런 거 못 팔아먹어요. 안 팔려. 옛날엔 장사 잘 됐는데 안 돼요. 왜 그럴까? 몰라요. 안 돼요. 수용지. 말도 못해요. 응?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애들은 못하게 하는데 나 나와서 기경도 하고 술 한잔도 먹고 나도 받아내고 내가 두부 사고 술 받고 그래서 서로 먹고 하는. 시골장에서는 옛 정치가 물씬 느껴집니다. 추억의 간식거리인 뻥튀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첨가물 투성인 요즘 간식에 비하면 소박하기만 합니다. 야,
그런데 장 구경을 하다가 좀 특별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지게를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동네마다 또 달라요? 이 지게들이? 강원도 산골에 던지는 지게 틀리고 경상도나 이 전라도가 이 들판이 던지는 지게가 틀리지. 왜 그러냐면 예. 강원도 같은 데는 나뭇가지가 걸리니까 그렇죠. 요거 이거 짧아야 되잖아요. 요거. 아 뒤가 짧아야지 요것도 좁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게 나온 새에다 잘 삐져나가고 비알이 졌으니까 받치는지도 쉽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게 만드는 걸 보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지게 만들 줄 알게 됐다는 조태식 씨. 부러진 나무나 휘어져 자라서 베어진 나무를 주워다가 지게를 만들어 온 지 벌써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나 나무 장사하는 것보다 지게를 만들어 파는 게 벌이가 더 좋았다고 하는데요. 지게에 대한 자랑이 그칠 줄 모릅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도 시골에서 쓰긴 쓰나 보죠 이게. 아 쓰죠. 옛날에는 그냥 이게 지게가 있잖아요. 예. 집집마다 식구대로 다 있었잖아요. 아 그랬나? 그리고 강원도 가면 지금도 있잖아. 이렇게 비알이 뭘로 하느냐고. 예. 트랙터도 못 올라가고 경기도 못 올라가고. 맞아. 그러네요. 그럼 지나가다가 있잖아. 예. 그 양반들이 보면 도시 사람들이 비디 촬영을 하라고 정신 못 차려.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러네. 그가 만드는 건 지게뿐만이 아닙니다. 키와 어레미, 콧뚜레 등 농촌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에서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야? 그게 모르겠네 이거. 동동주 해먹는 거 있잖아요. 이 술독에다가 있잖아. 예. 가운데다 이렇게 끼고서 시끄러기는 안 들어오고 여기 술만 저기 하면 이거 퍼서 먹는 거지. 아 술독에 이걸 예, 넣고요. 안 만드는 게 없네 그냥. 아이고. 조치원읍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읍내 한가운데에 있는 허름한 간이 건물은 그 자체가 빛바랜 사진 속 풍경인데요. 아 이거 정말 옛날 권투죠. 아 이게 영화에 나왔던 데구나. 어유 정신 없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아요. 네. 얼마나 됐어요? 60년. 60년은 저 6.25 때. 아, 그 6.25 때 도장으로 진 거예요? 아니에요. 전시 때 그 미국 무대 탄약작품. 아, 맞다. 미군 부대 이렇게 탄약 잡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아, 그게 언제부터 이제 권투 도장으로 바뀐 거예요? 70년대 말쯤. 70년대 말. 아, 그러니까 한 40년 좀 됐네요. 그 권투 운동, 복싱 운동을 why do you like this? This gym? It just seems like a very interesting place. The first time I came here. So 지금 3년 I go here.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와서. I like the place and Mr. Gang is very good. 그러네. 옛날 그 저 로키 챔피언 락키 Yeah. 그 프랙티스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대를 이어 운영 중인데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40여 명의 회원들이 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투를 배우는 이유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 딸애가 조금 왜소한 편이라서 학교에서 요새 좀 폭력이 심하잖아요. 매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퇴락한 이 공간이
단순히 오래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40년 전 외눈 외팔이 복싱 지도자로 유명했던 고 강창수 관장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권투 지도실 생각을 하셨죠? 그만큼 생각이 많으셨기 때문에 하셨던 거예요. 저는 생각. 권투를 너무 좋아하셨나 보다 아버지가. 혼자서 이거 미트 한 손으로 미트도 양손으로 이게 안 되죠. 예. 네, 양손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한 손으로 다 받아주시고. 아, 딱 다칠 때 그냥 한 손으로 툭툭 다 받아. 네. 야, 참 대단하시네. 한때는 전국에서 권투 선수들과 선수 지망생들이 몰려들어서 동양 챔피언과 한국 챔피언을 배출하기도 했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모두 빛바랜 추억이 됐습니다. 충남 연기는 면적 361.4평방킬로미터에 인구 8만 3천여 명이 사는 군으로 대전광역시와 천안시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과 함께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될 예정인데요. 군의 남쪽에 행정타운과 새로운 마을이 세워지면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군 곳곳에는 아직도 정겨운 농촌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이 높지 않은 연기군은 과수원이 발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조치원 복숭아입니다. 비닐 온실 안에는 벌써 화사한 복사꽃이 만발했습니다. 노지보다 2달 정도 먼저 피기 시작한 꽃은 이미 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흐뭇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농부는 가지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25일)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저기 큰 놈은 뭐 반만큼 대추 반만큼 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솎아야 돼요. 솎고 나면은 1차 솎고 1차 솎을 때 암만 잘 솎는다 해도 이제 제대로 안 솎아져 가지고 2차 한 번 더 돌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도장순이라고 잘 모르실 건데 못 쓰는 순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만 이제 따내면 돼요. 그런데 비닐 온실에서 복숭아 재배를 하는 데에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이 잘 안 되는 건데요. 때문에 벌통을 가져다 놓고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복숭아 재배가 활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일대는 황토질의 토양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저장성이 낮은 복숭아를 운반하는데 유리한 경부선 철도라는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치원을 비롯한 연기는 전국 10대 복숭아 생산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조치원 복숭아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에선 음식을 만들 때에도 복숭아를 많이 활용합니다. 뭔가 했더니 복숭아 잼을 넣어 만든 조청입니다. 아, 그 복숭아 조청 아주 달겠는데 그럼 뭘 섞었나 봐요? 네. 송건이 왕건이가 있어요. 예, 쌀 조청에다가
쌀 복숭아, 조청. 예, 복숭아 잼은 복숭아 가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잼을 만들잖아요. 아, 그 잼을 그대로 집어였어요 여기다가 복숭아 같이. 잼, 네, 과육 네, 네. 잼. 아, 야. 네.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더 예. 복숭아 효소를 첨가할 거거든요. 아. 예, 이렇게 복숭아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 그걸로요? 언제라도 예, 어. 이렇게 해서 효소까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어. 이제 이렇게 강정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아, 요 쌀 튀긴 걸로. 예, 예, 예. 강정은 튀긴 쌀을 복숭아 조청에 넣고 버무린 후 틀에 넣고서 꼭꼭 눌러 만듭니다. 복숭아 과육과 효소가 들어간다는 점 외에는 일반 강정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궁금했어요. 아, 요게 복숭아 조청으로. 드디어 복숭아 잼을 넣어서 만든 강정을 맛볼 차례입니다. 약간 달짝지근해도요. 그게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과일이 들어가서 맛이 부드럽고 참죠. 정말 부드럽죠. 예. 보통 강정이 가볍거든요. 입안에서 노는 게. 요건 약간 묵직하게 가라앉으면서 향이 싹 퍼져요. 그러면서 부드럽네요. 네네. 아, 요게 또 복숭아 육질까지. 그렇죠. 강정에 어울리는 차 한 잔도 준비됐습니다. 복숭아 효소 차인데요. 은은한 복숭아 향기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 맛있네 이거. 꽃잎이 또 입안에서 사르르 부서지네. 네네. 그거 참 그건 묘하네요. 아. 연기군은 복숭아 외에도 배와 머루포도 딸기 재배도 활발합니다. 요즘 비닐 온실에서 한창 생산 중인 것은 딸기. 먹음직스러운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딸기를 거두는 아주머니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이곳의 딸기는 지상 50cm 높이의 재배 시설을 만들고 각종 양분을 투입한 물을 공급해 키우는 하우스 수경 재배로 생산됩니다.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방식은 몇 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딸기가 굵고 상품성이 좋은 데다가 수확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힘이 덜 드는 이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에 의자가 어디 있고 저런 게 어디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었지. 그 지금 앉아서 따는 것도 의자 놓고 따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따는 데가 없었어. 그전 수렁뱀에서 막 따고 그냥 지른데 털벅거리고 댕기고 그랬어. 그전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없지. 나는 그전 하나 머리다 이고 이렇게 양쪽에 들고 다녔더니 지방 삭힌이 다 됐던 거지. 새참 시간이 됐습니다. 딸기를 얹은 백설기가 먹음직스럽습니다. 많이 드세요. 나만 먹어? 아유 그 소리를 왜? 아유. 딸기 백설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설기에 딸기를 넣어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은 후로 가끔씩 해먹는 별식. 수다로 잠시나마 피곤을 잊습니다. 연기에서 가장 높은 운주산에 올랐습니다. 늘 구름이 머문다는 이곳에도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운주산성이라. 운주산에는 오래된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백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운주산성. 망국의 한을 아는 채 오랜 세월 방치돼 왔었는데요. 최근 성곽의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야, 요새가 좀 컸네. 이곳에는 백제 멸망기의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후 풍왕 복신 도침 장군을 손들어 일어났던 백제 부흥 운동군의 마지막 항전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연기에 남아있는 백제의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무들은 전의면에 있는 한 절로 향하는 길. 그런데 도중에 신기한 도로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뭐야 이거? 도깨비도로? 바로 도깨비도로라 불리는 길인데요. 아, 여기가 높아 보이는데, 아, 실제로는 여기가 얕구나. 그거 참 묘네.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후진을 합니다. 오르막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내리막길인 오르막길이네. 것입니다. 그건 착시한 현상이 일어나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길도 꼬불꼬불 이쁘다. 야, 이 절 꼭 이윽고 도착한 절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우와, 810년. 내가 본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네. 한눈에 810년을 보는 거네 이게. 높이 15m에 둘레가 7.5m에 이르는 이 나무의 수령은 무려 800년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비암산은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백제 멸망기에 조선시대의 종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 종묘 사찰이라는 게 무엇이죠? 옛날에 그 삼국시대 때 네. 백제 이제 국왕 대신들을 여기다가 모셔놓고 제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백제 시대부터요? 예. 그럼 지금 1300년 동안 매해 여기서 제사를 지낸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그거는 대단한 그 행사네요. 그 1300년을 계속 하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네네. 여기다가 이제 사찰을 지어놓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한번 백제를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그 의지를 계속 받들어 오신 거네요. 보물이 있어요. 예. 계윤년에 네. 백제 시대 계윤년에 삼존부를 아미타 삼존부를 새겨놓은 요만한 이게 바위에다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비암사에는 지난 1960년 석탑 안에서 발견된 불비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국보 제106호인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비상을 비롯한 3점의 불비상인데요.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네. 이분들이 이걸 새기면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1300년 전에 그 탑석에 묻어놓은 거네요. 네. 와.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들에는 백제 유민들의 비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의자. 어이구. 이야. 이게 법당에는 하나네요. 커다란 함 속에 보관된 대형 불화도 있습니다. 이야. 이걸 쭉 피면 저기 저 밖에 있는 괴물에 그냥 쫙 닿는 겁니까? 굉장히 긴 거네요, 그거죠? 와. 17세기에 그려진 이 불화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뿐입니다. 바로 매년 4월 15일 치러지는 백제 대제 때인데요. 비암사에서는 지금도 나당 연합군에 항전하다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례가 열립니다. 저녁 예불 시간, 중생을 구제하는 범종 소리에 1300년을 넘게 이어온 망국의 한도 조금은 달래질까요? 저 은은한 종소리가 이렇게 심장 속으로 쑥쑥 밀려 들어오면서 더러운 것을 이렇게 씻어내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의 악기 중에 가장 힘든 악기, 그리고 마지막 악기가 바로 저렇게 커다란 종이라고 합니다. 저건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같이 울리는 것이니까요. 저도 좀 고수가 돼서 저런 범종을 치는 악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네판리에 있는 교과서 박물관입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이곳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박물관인데요. 서당과 개화기의 교과서에서부터 현재의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82,000여 권의 교과서가 전시돼 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교과서를 보니 반갑죠? 옛날 교실 풍경. 저기 책상 들고 벌서는 이게 나하고 닮았네. 도시락 뺏어 먹는 거 요거.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학창 시절을 들여다보게 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 이거 땡땡땡.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이세요?
예, 아이고 예. 야. 어떻게 저 학교 다닐 때 예, 예. 풍경 저 그런 데서 생각이 나시죠? 아, 그럼요. 아이고. 옛 교실도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그리운 그 시절로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옛 교실 풍경 속에서 눈에 띈 난로 위의 도시락은 추억 그 자체입니다. 선생님도 예. 뭐 이게 도시락에다 이렇게 난로에다 도시락을 이렇게 예. 올려놓고 예, 예. 어떤 그런 그러면 요게 맨 밑에 넣으면요. 예. 밥이 타요. 그래서 요게 중간 요 정도 넣어야 잘 이렇게 따뜻하게 약간 누룩지면서 예. 더 맛있죠. 수업하다가 중간에 또 당번이 있어서 또 바꿔주기도 하고. 아이고, 예. 거기다 계란 가운데 탁 넣고. 아이고, 이 어렸을 때의 기억인 것 같아요. 예, 모든 분들이 이곳에 오시면서 추억에 많이 잠기시는 곳이 이곳입니다. 교실 풍경 이렇게 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또 예. 어린 학생들은 또 어린 학생 나름대로 또 신기하고. 빈 교실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는 그 시대의 삶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숫자도 배우고 그렇죠. 글자도 그걸도 배웠죠. 예. 지금의 유치원 과정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재밌는 환경이 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 요게 숫자가 아니고 점이네. 예, 숫자 없고 점으로 해서 예, 수를 요거 풀 수 하나, 있습니다. 예. 둘 페이지. 아, 셋. 하나, 둘, 셋. 셋. 그거 재밌다. 아, 이랬었나? 이게 아. 한 2, 3개월은 내 아, 숫자도 배우고 아, 글자도 배우고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은 한 반절 정도가 그림책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예. 그림 보고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네. 과정기별로 해서 이 1차, 2차, 3차 교과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세 권인데 예. 주인공 이름들이 다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 1차 교육과정기 때에는 철수와 영희, 인수와 순이, 아, 그러네. 인수와 순이. 예, 기영이, 영희. 저는 그냥 1차 교육만 받았나 봐. 철수와 영만 생각나지 무슨 기영이. 대표적인 이름이었죠. 아. 예전에 교과서 하면 철수와 영희. 예. 기영이 뭐 이런 애들 생각 안 나. 인순이도 가수 인순이나 생각나지 안 나요. 오래된 교과서와 함께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영희, 바둑이, 순이, 철수. 누나, 우리 밖에서 숨바꼭질 할까?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영희도 같이 할까? 순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하세요. 참 아기 때 생각들을 그렇게 그려놨구나. 이 낡은 책상에는 어떤 꿈이 그려졌을까요? 문득 한때 이 교실의 주인이었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교과서 박물관 인근 마을인 동면 송용리. 평범해 보이는 이 집은 우리나라 화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가의 생가입니다. 동심의 화가 고 장욱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요. 장화백의 집은 140년 전에 세워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재합니다. 화가의 맏딸인 장경수 씨에 의하면 이곳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실 집을 주제로 한 그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집의 아마 원형이랄까 그게 이 고향의 자기의 본가일 것 같아요. 근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꼭 화가 장욱진이라고 불러달라. 꼭 집 가짜를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화가 장욱진에 있어서는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 그림에서 보여지는 집들이 여기 다 구석구석 나타나 있어요. 가족과 나무, 아이, 새, 집 등 일상의 이미지들을 소박하고 정감 있게 그린 장욱진. 어린아이의 그림 같기도 한 그의 작품들은 동양화적인 화법에 동양적인 철학사상을 담아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즐겨 그린 소재들은 대부분 정겨운 시골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고향집의 정서가 배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뒷끝이 이쁘죠? 운치가 있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 꼭 한 바퀴 여기를 이렇게 도셨어요. 뒷것이 아름다워서 뒷것을 이렇게 도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는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꼽히는 장욱진. 그는 술을 좋아한 기인으로 알려졌지만 자상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저희가 넷이거든요. 근데 넷 다 전부 아버지는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하나에게 깊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에 여자아이가 이렇게 나오면 전부 자기를 그린 줄 알고 흐뭇해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또 그 우리들한테 대한 그런 사랑이 그림이나 그런 데도 녹아 있지만 늘 그냥 눈길 하나 주시는 것도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합강정은 연기군의 남쪽을 흐르는 금강변에 세워진 정자입니다. 합강이라는 말 그대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이곳은 예로부터 경치가 뛰어났습니다. 합강에는 습지도 발달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곳 습지는 비교적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공주대학의 유영한 교수와 학생들이 습지의 웅덩이에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의 종류와 개체수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모니터링 중인데요. 흰줄 납줄개가 잡힌 것을 보니 근처에 조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흰줄 납줄개는 조개 속에 산란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뻘조개입니다. 뻘조개인데 이곳 그 합강 이 둔벙형 습지에 참 많습니다. 큰 경우는 거의 20cm까지도 자랍니다. 그 뻘을 걸러서 영양분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보면 한 흙 깊이 10cm 밑에 보면 거의 30cm 하나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이곳 습지에는 황오리와 장수어리 노린재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흰꼬리 수리 그리고 삭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모래톱을 따라 선명하게 나 있는 삭의 발자국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발자국이 이 하천변에 쭉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산에서부터 삭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바로 물가를 따르면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쭉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고라니의 행동 반경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고라니도 물을 먹고 이 물가에 난 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곳 습지의 단골 손님 중에 하나인 고라니가 인기척에 놀란 모양입니다. 동락정은 고려 말의 충신인 임난수 장군을 기리기 위해 그 아들인 임목이 세운 곳입니다. 임난수 장군은 32살 나이에 최영 장군과 함께 제주도 탐나국 정보를 나가게 됩니다. 탐나국 정보를 나가서 외적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을 잘리게 되었는데 그 오른쪽 잘린 팔을 화살통에다가 꽂고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일화가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난수 장군의 사당의 영정을 보시면은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장군은 조선이 건국되자 하늘 아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벼슬을 버리고 연기로 내려와 일생을 마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변의 모습은 변했지만 이곳에 담긴 뜻은 아직도 우뚝합니다. 연기는 예로부터 효자 효부가 많은 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극한 효를 상징하는 이 향나무의 수령은 470년.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가 무려 11m를 넘고 나무 그늘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촘촘한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21호인 이 나무는 470년 전 부친상을 당한 최씨 가문의 효자가 3년 동안 머리를 풀고 어버이의 묘 앞에서 시묘살이를 하며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시대가 변했다지만 그 마음 앞에선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그 옛날에 이제 한방으로 할 때 자기 피를 이렇게 어머니가 한코라고 물어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잡숫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좀 몸이 좋아지셔가지고 좀 오래 좀 살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마을에는 손가락을 베어 어머니를 소생시킨 효자 최회의 정녀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연려의 절개를 기리는 정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효자와 효부, 연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연기군에는 모두 6개의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중 전동역은 모든 열차가 그냥 통과하는 신호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방음벽은 좀 특별한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명 작가들의 만화 작품 60점이 전시된 동심의 철로변이기 때문입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솜씨가 담긴 작품 감상 어떠셨습니까? 철길 옆으로 흐르는 개천을 따라가 봅니다. 전동면 청송리에 있는 장류박물관. 2000여 개의 장독들이 쭉 늘어서 있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게 전부 간장, 된장, 고추장이 100만 명도 더 먹겠다 이거. 아유. 이 여긴 뭔가 이거? 야. 보기에도 맛깔스러운 장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일품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는 냄새 나네. 한쪽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장독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각 지방마다 장독의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야, 이게 전라도는 그냥 또 이렇게 뚱뚱해요? 전라도는 예. 그 배가 부르고 달을 닮았다 그래서 전라도 항아리를 달덩이 항아리라 그럽니다. 아, 야,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배가 이유가 불룩하고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게 전라도 항아리입니다. 한국 독이 그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죠? 그렇죠. 아, 요건 제주도인데 네. 왜 이렇게 쬐끔해요, 여기는 갑자기? 제주도는 농산물보다는 해산물 위주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젓갈류나 네네. 그런 것들을 담도록 그 용이하게 작게 이렇게 많이 제작이 되어 있죠. 아, 그래서 그 음식에 따라서 그 담그는 거가 따라서 장독이 크고 작고 둥그렇고 이게 다르군요. 예, 예. 아, 그래서 팔도광산에 장독이 다, 야, 그래서 다르구나. 그 처음 알았습니다. 콩이 많이 나는 청송리. 밭에서는 봄을 맞아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나물 캐는 안악들의 손길에서도 봄이 느껴지는데요. 파릇한 봄나물을 보기만 해도 알싸한 향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물레댕이 나물. 요거는 노란 꽃 피는 거 요거 꽃다지 나물. 또 처음 들어보는데 뭐 물레댕이. 그렇죠. 서울 사람들은 안 들어봤지. 시골 사람들이나 잘 알지. 그것도 똑같이 그냥 무쳐 먹는 거예요? 예, 무쳐 먹어요. 이른 봄에 나는 거는 이런 나물인데 조금 더 있으면은 들판에 새싹 오르는 건 다 먹어도 독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시골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무쳐 먹고 국 끓여 먹고 찌개 끓여 먹고 겉절이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도 있거든. 냉이 같은 거는 그냥 깨끗한 데에서 캐면은 그냥 살짝 초장해갖고 겉절이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청송리에는
70여 가구 200여 명이 삽니다. 마을 회관의 담벼락을 보니 엷은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기는 사람들이 많네. 오, 잔치가 벌어졌나? 마을에서 유난히 시끄러운 한 집을 찾았습니다. 어이구, 이 문짝 참 오래된 문짝이다. 아유, 여기 제비집 있네. 야, 저 제비집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두부 만드시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무슨 잔칫날이에요? 예. 무슨 잔치요? 우리 아들 장가 드려요. 아니, 아드님 장가 가는 잔치식금 상 마련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두부를 직접 해서 아니 장가... 좋은 날이고 그러니까 예, 예. 그냥 저희가 농사진 걸로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아, 농사 지은 걸로? 네. 100년이 넘은 맷돌 사이로 걸쭉한 콩물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50년간 두부했어요. 50년을 집에서 두부 만들어서 드셨어요? 큰일 때 있으면 이게 예. 다, 저 집에서 한 걸로 다 갈아가지고 두부해서 도는 사람 다 먹고 또 아이들 도시락 싸줬고 옛날에 예, 예. 요즘은 안 하지만 아, 시장 가면 두부 많잖아요. 아유 싫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해먹을 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손수해서 먹여요. 그러니까 예. 머리 좋고 저희 동네에 사법고시 한 애들이 지금 7명 있어요. 아니, 이 집에서 만든 두부 먹고 머리 가져와가지고 사법고시 7명이 이 동네에서만. 예. 우리 청송리에서요. 아, 이게 정말이요? 그러면요. 저기 엄마도 아들이 셋인데 사법고시 둘 했어요. 아,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사법고시. 야, 그게 두부를 얼마나 해 먹였길래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저도 결혼한 지 50년이에요. 50년 되셨어요? 예. 50년 동안 두부 몇 번 만드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해먹였죠. 어려서부터? 클 때부터. 아이, 가면서 이게 우리 저 며느리나 이런 저 사육감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네. 두부 만들어서 직접 먹이라고. 토질이 좋았어. 그렇다면 이곳의 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간 콩물에 끓인 물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서 면자루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콩물을 짜내는데요. 간단해 보여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콩물에 간수를 붓습니다. 이곳의 두부는 염전에서 나오는 옛날 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소하고 단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만들어진 순두부를 틀에 넣고서 눌러준 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두부를 맛볼 시간. 머리가 좋아지는 두부를 먹겠습니다. 드셔. 젓갈이 없어? 맛있어. 아유, 김치도 맛있고. 굳이 그 맛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김치도 맛있고, 예, 두부도 맛있고. 한 사람 먹게 한 번에 먹기 너무 커요. 예. 예, 반 잘라 잡습니다. 전부 부잣집 맏며느리예요. 아. 그래서 손이 커가지고 시키지를 못해요. 돌아가는 길에 기차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인 전이역에도 봄빛이 완연합니다.
아유 이뻐. 세월이 멈춘 것 같은 전이역. 이번 여행의 여운이 길게 남을 것 같습니다. 기찻길에 서 있으니까 그냥 저 끝에까지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계절의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지 봄이 되니까 더 설레임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번 연기 여행은 새로운 도시로 출발하는 설레임과 옛 것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서로 만감하는, 교차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